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관위원장입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조금 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쇼였습니다. 또 쇼. 이 국민들 잠시 속이고 이 위기를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쇼를 연출을 했습니다. 노태학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 또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모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제를 없애자.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투표를 사흘에 걸쳐서 하는 부분, 국민의힘에서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 직무감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선관위는 누가 감찰을 해야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게 선관위가 가족회사처럼 운영이 되어 왔다. 800건이 넘는 부정 채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지금 무엇을 똑부러지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투표 관리 부분이 계속 드러나서 국민적인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 부정선거 부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 전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겠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감사원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났고 또 이 국회에서 시끄럽고 하니까 적당히 사과문 발표하고 넘어가자, 이런 식입니다. 노태학을 사퇴시켜야 합니다. 노태학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노태학을 비호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과의 결탁. 지금 헌법재판소도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리는 모두 지금 판사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마찬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마찬가지고 대법원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판사들이 정말 공정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태학을 믿을 수가 없고 노태학은 또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오늘도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두 가지 보고서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명도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놓고 만장일치를 지금 꾀하고 있다, 의도하고 있다,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전제는 없다라고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그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입니까? 그게 재판관들 회의에서 쟁점별로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쟁점별 논의를 하면서 막판까지 만장일치를 노리고 저는 의견 일치를 노리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오래된 관습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국민통합을 내걸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책임을 덜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덕수에 대한 이 선고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측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측에서 이 검찰 조서를 채택해달라, 증거로 채택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도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하느냐,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걸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 조서를 채택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 한덕수에 대한 선고도 미룰 수는 없다라는 걸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주에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미뤄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두 가지 선고가 모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선고 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순서도 중요합니다. 한덕수가 먼저 직무에 복귀하느냐, 그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느냐,
이건 재판관들의 분위기, 국민들의 여론, 모든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 국회는 오래전에 무너졌고 국회는 민주당 독재, 국회가 지금 필요하냐, 국회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모두가 지금 공수처, 검찰, 공수처, 검찰은 지금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서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이 오동훈 이 공수처장을 소환하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또 공수처에서는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의 경호처 간부들, 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이 검찰이 왜 구속영장을 자꾸만 돌려보내느냐, 빠꾸를 시키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조사하겠다. 그냥 지금 공수처가 하는 행동은 막가파식의 조폭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수처와 같은 이런 잘못된 기관을 만들면 이게 얼마나 우리 헌정 질서에 폐악을 끼치는가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 지금 헌정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법원장이. 이 법원의 판사들의 재판, 행정 모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면 이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장이 사사건건 이 정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사법 시스템, 헌정 시스템이 위기다라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사건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그래왔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 행사, 인사를 통해서 애둘러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신의 생각, 앞으로 사법부를 어떻게 이끌겠다, 우리 헌정 질서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한다 라는 생각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대법원장의 한마디는 지금 결정적인 이 전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귀현 판사입니다.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청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내리겠습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심리를 한 것도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보름이 넘었습니다. 의견서 제출하라고 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2번이나 의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구속이든 아니든 석방이든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청구를 한 것이. 법 규정에는 일주일 이내에 이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방이든 구속이든. 구속 문제는 불법 구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현재 지금 범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속한 재판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서울중앙지법의 지귀현 부장판사 결정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탄핵 선고가 내려진 뒤에 하는 게 맞나, 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맞나, 눈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귀현 판사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뉴스로만 듣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재판입니다. 재판부입니다. 최은정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3명의 부장판사입니다. 최은정 부장판사. 지난달 26일 이 2심 결심 공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선고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달 26일로 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강조했던 633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입니다. 이번 달 26일 유죄 판결이 날 겁니다. 검찰은 2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1년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입니다.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경선 캠프를 꾸린다라고 난립니다, 지금. 이재명은 지금 이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 지금 선거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 선고가 될 2심에서 예정인 이 이재명이 벌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입니다. 이 2심 선고를 사실은 일주일 만에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내린 전례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1심에서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솔직히 심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한 달 걸릴 일입니까? 이 판결문 쓰는데 한 달이 걸립니까? 눈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어떻게 되지? 아예 그 뒤로 밀어놓고 보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지금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장이 사사건건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마디는 지금 어느 누구보다의 말보다 무게가 더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또 전체 이 헌법기관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물론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뭔 요구를 하고 뭐 재판 관련 이런 걸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직접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행사를 골라서 이 관련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는 직접 나서서 맡겠다. 그 다음 대법원에 계류가 되는 정치인 관련 재판이 어떻게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대법원이 그걸 지켜보고 있지는 않겠다. 전 판사들에게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정치 권력,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정치인들이 모두 승복하지 않느냐. 판사들이 왜 정치 권력에 휘둘리느냐.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만으로도 지금 전체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지금 전국을 움직이고 있는 건 모두 판사들입니다. 대법원에 소속이 되어 있든 아니든 판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판입니다. 헌정 질서, 사법 시스템이 모두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버틸 수 있느냐 판사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판사들의 총 대장이 누굽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이래도 침묵을 지킬 것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